예, 안녕하십니까.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이 쿠팡 문제하고 이 언론의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왜곡에 대한 문제, 이 언론의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 왜곡된 보도가 상당히 그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반미 사상과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거와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재명이 이제 그 중국에 갔다 왔죠. 중국에 갔다 와서 사실 이게 보통 이런 정상들 간의 회담 뒤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있고 공동 발표문이 나오고 합의문 같은 것도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뭐 합의문 같은 것도 없었고 공동 기자회견 발표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그 한국으로 와서 기자들한테 그 방문 성과에 대해서 일문일답하는 과정 이렇게 겪었단 말이에요. 이 상당히 이거는 그 외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어떤 합의문도 없었고, MOU만 한 10개 정도 체결을 했고, 그 MOU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죄송합니다. 이행각서의 양해각서인데, 어떤 법적인 효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지금 쿠팡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인데, 쿠팡에 대해서 지금 뭐 영업 정지를 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뭐 그런 얘기는 안 들어가고, 지금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쿠팡의 그 가해자, 중국인 범죄자는 송환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시진핑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뭐 아주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죠. 어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쿠팡은 사실은 가해자가 아니죠. 물론 그 관리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일 큰 가해자는 사실 그 중국인 범죄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따라서 이 중국인 범죄자가 잡히지 않으면 이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힘들고 또 증거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쿠팡이 접촉을 해서 갖고 온 것이 이제 그 약간 노트북이죠. 그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검증하면서 지금 전혀 발표도 안 하고 있고, 근데 그 중국인 검거에 대해서는 어쩌라고가 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그 이재명 정부의 그 말대로 3,700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는 상당히 많아요. 그 범죄인 인도 협정이 지금 체결돼 있고 그에 따라서 그 한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 중국이 응해야 되는 구조가 사실은 그 협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라도 내리면서 이거를 검거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는 어쩌라고 하면서 뭐 대책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런데 쿠팡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를 한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뭐 미국이 개입을 왜 내정 간섭이라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의 범죄인 인도 협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정상적인 법치 국가라면 순서는 이렇게 돼요. 먼저 범죄를 규명하죠. 그래서 가해자가 범죄를 규명한다는 것은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을 규명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을 하죠. 그리고 가해자는 신속하게 검거를 해야 되고 책임과 재발 방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는 규명이 됐어요. 중국인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근데 가해자가 특정이 됐죠. 중국인 범죄자. 근데 신속한 검거를 위해서는 해외 인터폴이나 범죄인 협약에 따라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할 수가 있는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추정일 뿐이에요. 뭐 피해자가 3,700만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 뭐 수사 과정이 어땠냐. 이런 것은 전부 다 부수적인 얘기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중국인 범죄자가 잡혔을 때 그 중국인 범죄자가 어떤 윗선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경로로 이것을 범죄를 행했는지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이 엮인 경우에는 형사 사건과 같이 사실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죠. 근데 이런 사실 확인, 뭐 이런 증거 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쿠팡에 대해서 지금 뭐 영업 정지를 시킨다느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범죄자 검거할 의지는 없고 쿠팡만 없애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 정권의 발언은 굉장히 감정적이었죠. 강경 대응한다. 엄정 조치한다. 문제 기업을 규정을 해버리고. 이러한 선택적 집행은 결국은 범죄자는 놔두고 기업만 내쫓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악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보다 프레임이 앞서고 검거보다 압박이 목적이고 법은 원칙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는 거죠. 사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민주당에서 하는 걸 보면 얼마 전에 그 마두로가 이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마두로가 체포됐죠. 그거에 대해서는 68명이 성명서를 내면서 이거는 반국가적인 행동,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막상 자기의 어떤 자기 나라 국민들 3,700만에 대한 개인정보가 탈취가 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미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이 중국인 검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명도 없고 정치적 움직임도 없는지, 그러면 정치는 선택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죠. 반미를 향해서. 이런 침묵도 언어적 선택이다. 외국 독재자 인권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분노하고 자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런 모순적인 논리 구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책임 규명을 하고 싶으면은 중국인 범죄자를 검거를 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치 국가는 미국 기업을 없애는 나라가 아니죠. 위험한 범죄자를 검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범죄 재발을 막는
첫 번째 길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중국인 범죄자를 놔두고 외면하는 것은, 기업만 죽이는 것은, 이런 선택적 분노는 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올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자, 이것이 지금 이런 하나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는 정부에 대한 오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지금 이것이 뭐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한 심의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관세 협정이 대법원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판정이 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환불해주고 관세 협상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왜곡 보도인 것이, 이 관세는 외교권에 속합니다. 관세는 외교권에 속하고 외교와 군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국회가, 법원이 물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하나의 대법원에서 심의를 걸쳐서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서 조금 조심을 하고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대법원에서 이것을 뭐 위법으로 판결하고 뭐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그 자체가 위법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서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이러한 반미적인 행동,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동맹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그거보다 더 센 걸 때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301조죠. 이거는 법원도 심의를 안 해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이 301조는 무역, 안보, 그리고 어떤 체계까지, 사상 체계까지 모든 걸 다 걸으면서 체제 전반을 제도적 개편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쿠팡 문제 같은 경우는 한일 무역 협정 팩트시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 행정부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미국은 301조를 거론할 수 있어요. 301조는 무엇이냐? 해당 국가의 법이 미국의 국익과 침해될 때는 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무자비한 관세 및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마치 무역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헛된 짓이다. 헛된 꿈이다. 만약에 301조에 그치지 않고 슈퍼 301조라고 한다면 이건 정권 퇴진 논의까지 나갈 수 있어요. 미국은 그만큼 법적 수단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국제법은 아니죠. 하지만 미국이 시장에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교적인 선택이에요. 대법원 판결이 미국 대법원 판결이 외교를 뒤집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날 가능성도 없고요. 대법원은 미국의 국가이익과 지도층을 보좌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렇게 관세 협상이 대법원에 의해서 좌절될 수 있다는 그 환상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특히 요즘에 빅터 차 교수가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자꾸 왜곡을 하는데, 빅터 차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미국 대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외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301조, 슈퍼 301조를 거론하면서 더 강하게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어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도 이거 무시하고 그건 계산된 비용이 불과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편들지 말라는 것에 논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분명하게 빅터 차 교수에 의해서 301조, 슈퍼 301조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한국 정부에 적용될 가능성을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 사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학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쿠팡 사태는 정말 나라를 또 다른 파국으로, 관세 협상보다 더 큰 외교적 마찰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우리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지금 환율이 날마다 치솟고 있어요. 그거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무역 보복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또 다시 지금 한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를 했죠.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위권적인 측면이 강하죠. 왜? 마두로 정권이 수십만, 수백만을 흡입할 수 있는, 수천만을 흡입할 수 있는 마약 유통을 사실 묵인해주고 뒤에서 협조한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이것이 유엔 국제법으로 해결하자고요. 자, 국제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국제법에서 범죄는 잡아들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국제법이에요. 그러면 유엔이 해가지고 들어가 지금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는데 112 신고하면은 제때 우리가 그동안에 강도가 다 털고 나가요. 그거 보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잡는 게 좋은 거죠.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잡아가지고 경찰서에 넘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잡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국제법이요? 지금 유엔에서 상임이사국들이 누구죠?
중국하고 러시아죠. 그럼 이 나라들이 저기 베네수엘라랑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 나라들은 국제법을 잘 준수하는 나라들입니까? 지금 심판관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럼 거기서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뭐 잡을 수 있게 해줄까요? 사실 이 마두로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석유를 주고 팔고 마약을 유통시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국제법에 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국제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중국의 양안 문제 존중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국제법이니까. 이런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 이게 국제법 위반이에요. 자, 현대 국제정치에서 언론들이 단순한 사실 전달자가 아니라 국민 현실 인식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정치 체제예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린랜드 매입 논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실 지금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매입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그린란드에 중국 상선이 왔다 갔다 하고 군함도 왔다 갔다 하고 응? 중국 자본이 거기에 들어가 갖고 상권을 형성하고 이러면서 지금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그린란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니까 캐나다를 접하고 유럽도 접하고 완전히 지붕이에요, 지붕. 이것이 우리나라 독도, 영공하고도 다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상황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랑? 덴마크. 그러면 그린란드 매입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협상에 방점이 있는가? 협상에 방점이 있는 거지. 그 유럽 국가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나랑 동맹이잖아, 나토. 근데 어떻게 왜 중국 군함이 거기로 왔다 갔다 하고, 음? 중국 상선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를 그렇게 놔둘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그린란드에 대한 목표는 중국이 그린란드 진출과 세력 침투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의미는 북극 항로, 군사기지, 히토류 등에서 중국의 팽창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뭐야? 미 제국주의 침략, 뭐 마두로를 막 잡아오고 그래서 제국주의가 막 다시 부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침탈을 하고 있는 거는 누구죠? 미국인가요? 아니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중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침탈을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망가져 버리고 응?
1대1로 하면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리고 독재를 수출하고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을 거기다 내보내고 그러면서 캄보디아 독재도 지원하고 여러분 중국과 손잡은 나라 중에 독재화가 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를 참여하면서 가난하게 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럼 누가 침탈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죠. 지금 이란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란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 터지고 있죠.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보면 사상자가 4,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죠? 중국이 이란 정권을 지원하면서 이란의 독재가 장기화되고 거기서 석유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중국에서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그 식민지적 침탈을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중국이에요. 미국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인권을 보장해주겠다. 경제를 활성화해주겠다. 실제로 뭐예요? 지금 베네수엘라에 이제 석유 기업들이 다시 들어가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억눌렸던 야당 지도자들이 석방되면서 지금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침탈 세력인가요? 누가 착취한 세력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를 하는 거죠? 왜 제국주의 침탈이 얘기되는 거죠? 누구랑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북한, 중국. 이게 바로 386 운동권이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책임을 은폐하면서 미국 외국 기업을 악역화하고 기업을 마치 억압과 착취의 도구인 것처럼 옥죄는 이런 구조. 이게 공산주의가 아닌가요? 그린란드, 쿠팡, 베네수엘라 사례 모두가 다 뭐예요? 북한의 역사관과 동일한 프레임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죠. 중국 팽창 수탈 은폐, 미국의 전략 협상 방어가 악역화, 해외 언론까지 선택적이고 지금 해외 언론은 무엇을 보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것은 식민지적 어떤 침탈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본단 말이에요. 왜 베네수엘라를 그렇게 마두로를 잡아올 수밖에 없었고 베네수엘라의 독재 상황이 어땠고 지금 이란의 상황이 어땠고 그러고 보면 뭐예요? 거기서 그 독재자들을 잡아가고 제재함으로써 민주화가 촉발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한국 언론이 왜 이렇게 보도를 할까요? 중국 자본에 침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JTBC, MBC 그리고 각종 언론의 각종 신문지상에 내는 광고 이런 것에서 뭐예요? 중국 자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얘기 들어가는 거예요.
언론은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고 무엇이 민주주의고 무엇이 국제 질서인가를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언론 플레이는 미국을 적대시하고 미국의 반미 감정을 부추기면서 친중국으로 가는 이것은 한미 동맹의 틀 안에 있는 우리 국가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또 뭐예요? 북한의 노동신문은 개방을 한대요. 이게 뭘까요? 왜 노동신문은 되고 한국에서 반중을 외치는 것은 왜 안 될까요? 이들은 선택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우리 국가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방송 잘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